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1장 회계관리 기본 개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건데요. 회계 정보는 어, 첫 번째 이제 기본 이제 전제인데요. 일정한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이용자에게 이제 유용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용자에게 유용성을 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용해야만 그게 이제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가 되겠죠. 두 번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첫 번째 문장과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결국 질적 특성이 있어야 유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용하다는 것은 질적 특성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질적 특성을 잘 갖추었으면 그 회계 정보가 유용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해 가능성. 네,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질적 특성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간단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해볼 건데요. 이 표는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가 재무회계의 그 앞부분의 이론 파트에 어느 책이나 나오는 표입니다. 저는 이제 PPT의 특성상 세로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두 페이지에 나눠서 보여드리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정보 이용자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이용자의 어, 이해력과 사전 지식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전제 조건인 이 이해 가능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의 목적은 뭡니까? 의사결정의 유용성, 어, 유용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재무제표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요 질적 특성의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나뉜다.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렇죠? 이건 하나로 봅니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예, 요것을 우리가 목적 적합성의 어떤 구성 요소를 보고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실검 중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시간 검색하기 게 실검이라고 하잖아요. 실검 중이다 해서 외우면 좀 편한 것 같고요. 목적 적합성은 사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목적 적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적시성이 있어야지 어, 목적에 맞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어, 상호 이제 대립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상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특성 중에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 그다음에 인식의 제약 조건은 중요성, 그다음에 효익 비용 간의 균형, 그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이제 균형, 질적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제약 조건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질적 특성은 이제 목적 적합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인데,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목적 적합한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목적 적합한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을 평가, 예측하거나 그러한 결과의 과거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이 뭘까요? 이게 바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예. 예측, 평가를 잘 했으면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잘못했다 그러면 수정하면 되겠죠.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와 이제 피드백 가치가 바로 목적 적합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게 한다. 그렇죠. 뭐 전기에는 뭐 A라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뭐 이것이 확인되었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A를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 A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럼 또 B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측가치 주요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인데요. 예측 역할, 미래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바로 예측 가치가 되겠습니다. 예측 가치. 확인 역할은 피드백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피드백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보 이용자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 잘했는지, 그죠? 잘못했는지, 잘못하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예측을 잘 해야지, 네,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하면 다시 다음 예측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 가치와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 적시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시에 제공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늦게 제공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질적 특성은 이제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 되는데 회계 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역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류나 편견이 없고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뢰성의 구성 요소는 예,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에서 제가 실검중이라고 했습니다. 실검중. 네. 예,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네, 첫 번째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회계 정보가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은 당연한 거죠. 형식보다는 실질 우선입니다. 충실성에서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법률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표시해야 된다. 네, 경제적 실질에 맞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충실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은요. 다수의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유사한 결론, 결론은 하나에 도달한다면 검증 가능하다. 뭐 A라고 평가했었는데 뭐 10이 나왔는데 역시 B라고 평가해도 10이 나오더라. 그래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제 검증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중립성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이어야 하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왜곡되게 표시한다면 당연히 중립적이지 않은 정보가 되겠죠. 다음은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입니다. 네, 우리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어떻다? 상충 관계에 있다.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신뢰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반면에 목적 적합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선택대로 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균형 또는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무 한쪽만 위로 올리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면서 최대한 신뢰성이 있는 균형 있는 질적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둘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예. 재무 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의 상태적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 기업 실체 내에서
기간별과 기업 실체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일단 기간별 비교는요. 동일 기업 내에서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7년과 그쵸? 2018년을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또 2019년을 기간별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별 비교 가능성은 다른 기업의 상대적 재무제표와도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그리고 C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적 특성에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요인이 있냐면 목적 적합성과 실효성은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재무 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적인 제약 요인으로서는 이제 중요성, 그다음에 효익과 비용의 균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어, 특정한 정보의겠죠. 예, 특정한 정보의 생략이나 오기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성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 출제 포인트죠. 예, 종종 출제되는 부분. 금액의 크기로 중요성이 결정된다. 즉, 금액이 크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금액이 작아도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금액이 적더라도 상대적인 성격이 중요할 경우에는 중요성을 갖는다. 중요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충족하기 위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 기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러한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익과 비용의 균형인데, 요거는 이제 특정 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희생되는 원가보다 커야 된다. 즉, 이 정보를 뭐 우리가 생산하고 뭐 가공하고 표시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원가, 이 비용들이 있는 거죠. 비용은 실제 금전적인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뭐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교했을 때 그것의 그런 손해의 어떤 비용에 비교해도 우리가 얻게 되는 회사의 어떠한 좋은 편익들이 더 높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어, 그 정보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익과 비용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뭐 회계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또 어떠한 생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되겠죠. 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성이다.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 구성에서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또는 그 다음으로 적시성입니다. 신뢰성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효용의 충실성, 검증 가치, 중립성, 실검중이다 말씀드렸고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가 있다. 질적성의 제약 요인은 중요성과 효익과 비용의 균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오던 그 시절에는 뭐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뭐 신뢰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향후 이제 바꿔가면서 문제를 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문장으로 된 말문제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 수치가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요거 딱 글을 보셔도 충실히 표현하고 자산과 부채를요. 또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낸다. 뭘까요? 충실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충실성.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있으면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다음에 적시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신뢰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실, 검, 중에서 실은 충실성, 검증가치, 중립성에서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랬을 때 검증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번 보기에 나오는 내용은 충실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나머지는 맞는 보기겠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번 예측가치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시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수년근 흐름. 맞죠?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말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3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면 이 매출 채권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죠? 네. 표현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은 경제적 실질에 맞게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에 충실하다고 말하고요. 회수 가능하지 않은, 뭐 사실상 불가능한. 뭐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매출 채권을 마치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를 한다면 경제적인 실질에 맞지가 않는 거죠.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맞습니다. 4번 피드백 가치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수년 흐름.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야기할 때 항상 세 가지가 나오죠.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수년간 흐름, 또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자체가 예측치고요. 를 확인 또는 수정 이게 뭡니까? 이게 피드백이라고 했죠. 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피드백이죠. 예, 좋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나쁘면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 중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특정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그렇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중요성은 당해 항목의 금액적 크기로만 결정된다. 예, 중요하다고 했죠. 금액적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기가 작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꼭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작아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액적인 크기로만 결정된다. 명백히 틀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뭐뭐로만, 뭐 꼭,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면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3번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를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요건.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를 제공된다는 것. 표시죠, 표시. 중요성은 회계 정보의 표시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면 표시에 대한 기준이 된다 해서 최소한의 판단 요건, 뭐 임계치다, 뭐 이런 네, 어, 단어가 나왔었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계치라는 건 뭡니까? 어,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4번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뭐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3번, 4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번에도 X를 찾는 문제고 1번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죠?
중립성을 위반한 거죠. 우리가 신뢰성은 뭐였습니까? 중이라고 했죠. 실은 뭐예요? 충실성, 검은 검증가치, 중은 중립성입니다. 역시 신뢰성의 중립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맞죠? 현대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사고에서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향이 이행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현대회계는 신뢰성에서 목적 적합한 목적 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뭐 정확하고 그렇죠? 정확하고 뭐 확고 불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지라도 일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치나 피드백 가치, 그다음에 적시성을 가진 요런 정보들이 더 지금 회계 정보로서 질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에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진행 기준이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완성 기준은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겠죠.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정확한 측정이 더 가능하겠죠. 더욱 세밀한 측정이. 그래서 신뢰성은 있지만 그러나 완성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뭐 2년, 3년이 걸리는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 자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영 성과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실질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행 기준, 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뭐 50% 진행됐다, 60% 진행됐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인식을 해주는 것, 이것이 목적 적합성의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을 더 보장해주는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적시성 있는 회계적인 목적 적합은 당연한 거죠. 목적 적합성은 뭐였습니까? 예측 가치, 예측 가치엔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 두 가지가 목적 적합. 그러면 둘은 상충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4번은 너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연습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꽤 많죠. 네, 우리가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특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깁니다. 기업회 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표 상 토지를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뭐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신뢰성. 취득원가라는 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렇죠? 내가 10억에 아니면 100억에 토지를 구매했다는 거 변할까요? 그 시점에 내가 얼마에 구매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고요. 과거의 사건이고요. 불변입니다. 그럼 당연히 신뢰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검증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립적이다. 당연히 중립적이겠죠.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장난을 칠 수 있나요? 신뢰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가액이나 순실현 가능 같이 뭡니까? 다 평가죠. 평가. 예, 실제로 처분이 된 게 아니라 처분한다면, 이용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평가를 해서 표시한다는 것은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목적적 합성. 목적적 합성에서 현대 회계는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신뢰성에서 목적적 합성 쪽으로 더 목적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 조금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처럼 토지를 공정가액이나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죠. 예, 평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주장은 회계정보 시책에서 어떠한 특성을 강조한 것이나 다 말했죠. 네, 취득원가는 신뢰성, 과거, 불변의 정보였다면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정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정답은 3번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치, 중립성 등은 신뢰성에 가까운
뭐 신뢰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그러한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적시성 있는 정보를 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어 이용될 수가 없죠. 이용될 수가 의사결정에 당연한 거죠.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적시입니다. 하지만 적시에 제공하긴 했지만 만약에 어 그다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시에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목적 적합성을 갖는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거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에 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적시에 제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맞겠죠? 그렇죠?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으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적시에 제공되기만 해서 목적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 적합하다, 유용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는 것은 이미 적시에 제공됐다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보기는 맞습니다. 2번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구성 요소에 나타나지 않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이 왜 나왔나요? 우리가 신뢰성은 뭐였죠? 세 가지 실, 검, 중이죠. 중립성이고요. 예측 가치는 뭡니까?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이 예측 가치, N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이었죠. 예측 가치가 목적 적합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뢰성이라고 살짝 끼워 넣으면서 틀린 보기를 만들었죠. 2번이 틀립니다. 2번은 이제 여기 좀 전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목적 적합성 두 가지, 신뢰성 세 가지 암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N, P, 그다음에 적시성, 그다음에 실, 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성, 예, 피, 적, 뭐, 이 그림만, 상충관계, 이 그림만 이해하고 계시면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3번. 유사한 거래는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 및 보고함에 있어 영업 및 재무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처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갭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뭐죠? 비교 가능성이죠. 비교 가능성.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기간별 비교, 두 번째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 중요한 질적 특성이 되는 것이죠.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뭡니까? 다시 말하면 표시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기준 또는 임계치라는 말 사용했죠. 네, 최소한 요건 자체가 임계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보기고 2번에 우리가 신뢰성의 예측 가치를 끼워 넣으면서 틀린 보기를 만들어서 2번이 틀린 보기,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요것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도 한 문제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네, 준비된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질적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을 건데요. 뭐 아직까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 본문을 복습하시고 연습 문제 잠깐 멈추셔 가지고 또 한번 먼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해설을 들어보시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면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념들을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다면 시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